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중에서 3부 이제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건 제가 맡았는데요. 다양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일단 그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놀란 감독님한테 요청을 받은 우리는 각본가예요. 지금 각본가고 각본가. 네, 각본가인데 네. 지금 상황은 놀란 감독님이 배트맨 그 2부까지 만드셨대요. 네. 3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몇 년이 남았는데 니들이 한번 각본을 써봐라. 3부 각본을 써봐라. 3부의 라이즈의 각본을 써봐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란 감독님이 저희한테 몇 가지 이제 캐릭터에 대한 그 좀 조건을 몇 개 주셨어요. 이걸 보고 니들이 한번 스토리를 조합해봐서 라이즈라는 영화를 만들어봐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상황은 이렇지만 이미 우리는 영화를 미래를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시청자들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 과거에 이렇게 받았다고 치고 스토리를 한번 조합을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합을 하면서 왜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개연성 같은 걸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 제작자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에 항상 영화 볼 때마다 스토리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뭐 소설이나 평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리 위주로 제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 놀란 감독님이 주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물론 놀란 감독님의 우리는 그 견습생인가요? 견습생 저희 뭐 열정페이 이런 건가요? 열정페이일 수도 있죠. 조연출 정도라면 조연출? 조연출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이런 조건을 주셨어요. 네. 첫째,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넣어라.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활하게 해라. 요런 조건을 또 주셨단 말이죠. 우물 써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알프레드 집사님 이분은 배트맨과 결별하게 만들래요. 헤어지게. 어떤 이유를 대야 되지? 근데 이미 그 이전 작품에 실마리가 있대요. 그래요? 네. 배트맨과 결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복선을 암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라. 이 복선은 그 뭐 배트맨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걸 미리 이제 좀 예견하는 그런 역할일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고든 경찰청장님 이분은 초반에 아예 활약하지 못하게 해라. 뭐 병원에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후반에 배트맨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네 번째 로빈이 원래 배트맨과 원래 좀 커플식으로 이제 좀 같이 움직이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원래. 근데 로빈이란 존 블레이크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겨라. 그렇죠. 관객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 자신도 로빈인 걸 모르게 해라. 그리고 배트맨의 후계자가 되게 만들어라. 마지막에. 요런 또 조건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캐도먼. 네. 캐도먼도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셀리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배트맨이 좀 호감을 느끼게끔 좋아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메인 빌런인 베인이에요. 베인. 네. 베인인데 지력과 전투력에서 배트맨을 능가하고 라스알굴의 아들처럼 보일 것. 이게 중요해요. 라스알굴의 아들은 아닌데 아들처럼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란다 테이트. 이거는 이제 이분은 여자분인데 숨겨진 빌런이다. 마지막에 극적 반전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되고 라스알굴의 딸로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미 다 논란에 다 쓰여진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설정이면? 설정은 있는데 스토리가 안 나왔어. 이게 하필 우리가 스토리를 써야 돼요. 지금 큰일 났죠. 스토리 작가 뭐 하시죠?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 지금 저희가 이제 조력 이제 도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배트맨부터. 네. 할리우드의 어떤 이제 극본가인데 영웅의 스토리를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대요. 근데 그 극본 작가가 했던 말이 이런 거래요. 영웅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세요.
그러면 관객들이 그걸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나중에 또 흥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배트맨 지금 이제 1, 2편의 맥락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빌런은 정해졌잖아요. 빌런은 이미 정해졌죠. 베인이죠. 그 미란다 테이트. 미란다 테이트로 빌런이 정해졌고 네. 사실 빌런에 의해서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맞네. 그렇죠. 빌런은 따로 놀고 혼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럼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배트맨은 결말을 짓는 거죠. 얼마나 조커처럼 우울해. 맨날 우울증 약 받아 먹다가 말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빌런에 의해서 배트맨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야 돼. 요거까지는 된 것 같아. 네. 그럼 빌런이 배트맨의 자랑이나 이런 걸 이용할까요? 빌런이 배트맨의 그 무기고가 있잖아요. 무기 엄청 많잖아요. 그 무기를 다 뺏는 거야. 되게 기발하지 않나요?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배트맨이 절대로 그 뺏겨서는 안 될 것들. 뺏겨서 안 될 것들. 배트맨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죠. 배트맨이 존재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응용과학부서. 거기가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에 의해서. 회사도 뺏기게 하죠. 회사도 다 뺏어버려 그냥. 네, 그렇죠. 회사도 뺏기고. 그런 상황. 아주 극한적인데요. 극한이. 그리고 알프레드도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겠죠. 네. 월급을 안 주면 떠나지 않아요. 회사가 망해서 무임금으로 이제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 노동부에 소송이 걸려서. 근데 우리는 개연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배트맨이 그래도 되겠다. 베인과 싸우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거예요. 좋은데요. 뭔가 기발하죠. 네. 뭔가 이 사람 그러니까 배트맨이 어디를 그러니까 허리가 다치는 거야. 허리요? 왜 하필 허리죠? 그러니까 베인이 막 싸우다가 허리 배트맨을 들고 이렇게 무릎으로 찍는 거지. 되게 아프겠죠. 그러네요. 너무 약하지 않나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게 안 맞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배트맨이 부활을 해야 되니까 허리는 자기가 자활 치료가 가능하다. 그 정도로만 부서뜨릴 정도로. 약간 금이 갈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기분인데요. 이거 너무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캐두먼 등장해야 되잖아요. 캐두먼은 어떻게 등장시키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끔 할까요? 캐두먼이 근데 처음부터 캐두먼으로 나오면 좀 안 될 것 같고 안 되고. 정체를 숨겨야 돼요. 그렇죠.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처럼 결국 배트맨을 베인한테 데리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발하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처음에는 막 자기 좋아하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막 들러붙고 이러다가 그걸 빌미로 베인한테 데리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되겠다. 캐두먼이 배트맨의 집에 침입하는 거예요. 네. 침입해서 배트맨이 갖고 있던 또 엄마 먹거리 훔치네. 이거 기발하지 않나요? 엄마 먹거리 훔치는데 그거를 배트맨이 발각을 한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연인이 연인은 아니고 인연이 시작된 게 너무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캐두먼의 목적은 목걸이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거는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문을 훔친다든지 배트맨에 너무 노골적인가 지금? 지문을 훔친다든지. 근데 결국 배트맨이 캐두먼을 좋아해야 된다면서요? 좋아해야 어떻게 돼. 좋아하게 할 거예요? 지문을 훔쳐서? 물건 다 훔치고 막 베인한테 갖다 주고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좋아하게 하냐면 아주 예쁜 여배우를 섭외하죠. 그건 맞아요. 앤해서웨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앤해서웨이 정도 딱 떠오르네요 머릿속에. 딱이네. 일단 섭외하고. 제가 해볼게요. 예, 좋아요. 앤해서웨이를 섭외를 하고 그럼 외모가 개연성이다. 외모가 괜찮네. 외모가 개연성이고 거기다가 둘이 이제 목걸이를 훔쳐갔으니까 그거를 배트맨이 탐정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둘이 결국 만나게 해야 돼. 무도회장 같은 데서 춤을 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에 빠진다.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 네. 사랑에 빠지나요? 빠져야 되나? 사랑하나 둘이?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호감을 느낀다. 호감을 느낀다.
그러고 나서 그 배트맨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약간 다시 후회하면서 조력자로 돌아오면 딱 그때 사랑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배트맨을 팔아 넘겼잖아요. 이제 우리가 팔아 넘기게 되는데 캐트우먼이 근데 캐트우먼이 그거에 대해 되게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제 그럼 죄책감을 느끼고 나중에 배트맨이 돌아왔을 때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이런 개연성을 만들어야 된다. 빚을 주는. 네, 마음의 빚을. 베인과 미란다 테이트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메인 빌런. 그렇죠. 어떻게 등장을 시킬 것인가. 베인이 일단 근데 그들이 막 회사도 뺏고 맞아, 무기도 다 뺏어야 되잖아. 뺏어야 돼요. 초반부터 등장을 하긴 해야 돼요. 그게 트리거니까 그러면. 초반부터. 초반에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가 딱이죠. 초반에 등장하려면. 비행기. 네. 비행기 전투 액션씬을 넣죠. 그거 괜찮네. 신박하네. 네. 네, 비행기 전투 액션. 예를 들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비행기를 띄워서 뭐 그런 식이죠. 네, 그런 식으로 액션씬을 만든다. 네, 구체적이시네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괜찮네요. 근데 미란다 테이트는 그러면 이 미란다 테이트는 그 돈이 많은 부유한 어떻게 보면은 그 웨인 그룹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왜요? 웨인 그룹을 자기가 이게 점유 어떻게 보면 가져가게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웨인 브루스 웨인이 그 그룹을 넘겨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근데 그 부가 어디서 오죠? 부는 어디서 오지 진짜? 알굴이 남겨준 유산이 있나? 라스 알굴 가난해 보이던데. 가난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히말라야 칩도 금고에 금 엄청 쌓는 거 회비가 비쌌나 봐요. 네, 어둠의 사대도 회비가 좀 남겨놨구나. 점점 산으로 가야 되죠.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궁금해. 탈리아 왜 부자지? 왜 부자가 됐죠 그 사람? 그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히말라야 쪽 땅값이 좀 올랐다. 그렇나 보다. 아무래도 그 이 어둠의 세력들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자본 축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막 자본 축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 악을 소탕하고 악이 남긴 재산을 재산을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온 거 다른 도시에서 가져오고 할만하네 그러면. 이력서랑 어둠의 사도의 이력서. 네. 그래서 미란다 테이트를 일단은 돈이 많은 부유한 여성 기업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배트맨한테 접근하게 만들어요. 계속 자기가 후원 그 전에는 계속 웨인 그룹에 후원을 했어요. 이 테이트가 후원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접근하게 만들고 라스 알굴의 딸이라는 거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겨야 돼. 알려지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극적 반전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테이트와 베인은 어떤 감옥에 있다가 탈출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그 원형 감옥 같은 것에 탈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베인은 왜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이 필요한데 그들도 강인해져야 되니까. 강인해. 라스 알굴의 딸로 테이트가 설정돼 있는데 이 딸을 베인이 지켰던 거예요. 하인이라고 그렇고 베인은 이 딸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지 않 범죄 아닌가요? 딸이 되게 미성년인데? 네. 그냥 그러면은 레온과 마틸다 이런 느낌으로 가죠. 좋네요. 우정 같은 사람. 레온과 마틸다. 수위는 지키기로. 베인은 메인 빌런인데 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다. 미란다를 지키다가 미란다를 혼자 이제 감옥 탈출하게 만들고 베인은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한테 막 구타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엔 어떤 큰 상처를 입어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게끔. 코로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녀. 이런 설정 괜찮네요. 그죠? 네.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다 만들었네. 시나리오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거였나요? 시나리오가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그 베인은 일단 미란다 테이트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베인은 그 웨인 그룹의 그 무기고 있는 지하를 굴착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떡해요? 굴착을 해서 나중에 그 지하를 뚫고 올라가는 거죠. 다 털기 위해서. 그게 위해서. 가장 쉽게 터는 방법이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지하를 파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동원해서. 근데 그게 설정이 안 돼. 로빈은 어떻게 설정하죠? 로빈은 고든 청장이 초반에 병원에 발이 묶여 있으니까 결국
경찰 중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열혈 경찰인 컨셉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고든이 자리를 비운 새 혼자 어떻게든 범죄를 소탕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괜찮네. 열혈 경찰. 열혈 청년 경찰. 천재시네요. 그리고 이 로빈이 원래 근데 원작에는 그 서커스단 단원 출신이잖아요. 서커스 막 하고. 근데 경찰로 설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무술을 잘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경찰 정도의 경찰 시험 합격할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네. 막 배트맨처럼 날아다닐 필요는 없고. 엄청난 열정을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배트맨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맞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배트맨이 고아잖아요. 네. 로빈도 고아원 출신으로 만드는 거죠. 천재인데요. 둘이 완전 공감대 형성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요. 잘 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서로 알아보는. 그 로빈의 고아원에 어느 날 배트맨이 왔는데 로빈은 배트맨 그 브루스 웨인을 알아본 거죠. 당신이 배트맨이었구나. 고아는 고아를 알아본다. 고아는 고아를 알아본다. 같은 처지니까. 그렇죠. 같은 처지. 이거 괜찮은데 이 설정. 그러면 제가 뭐 또 고든 레빗을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셉 고든 레빗 섭외 담당이셨구나. 존 블레이크 역도 로빈 역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울려서. 요 정도 이제 설정을 알프레드는 어떻게 배트맨과 헤어지게 할까요? 이게 그 전에 그 알프레드가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그 편지를 불태우잖아요. 그 누구지? 네. 무슨 편지였더라? 그 레이첼과 레이첼이 그러니까 원래 그 알프레드한테 전해주라고. 맞아요. 맞아. 그거 불태워버리지. 근데 그게 편지 내용이 나는 하비덴트와 결혼할 거야 이런 거였어요. 맞아. 근데 그걸 끝내 안 전해줘요. 근데 배트맨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고 지금 한 작중 상황으로 3편은 8년 정도가 지난 거죠. 8년 동안 이 배트맨은 죄책감과 그리고 그리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근데 알프레드가 숨겼잖아요. 네. 나중에 그걸 알프레드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프레드는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집과 이 주인님 부모님을 내가 섬겼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인님을 위해서 그걸 숨겼다고. 근데 이제 털어놓고 나는 떠나겠다. 근데 떠나는 이유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배트맨이 자꾸 이제 자기가 은퇴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은둔해가지고 자기가 그 베인이 등장한 걸 보고 베인을 막으려고 자기가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막 그걸 보면서 이제 알프레드는 가지 말라고 계속 붙잡고 배트맨의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쵸. 붙잡고 가지 마세요. 굳이 놔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심파극을 만드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심파. 그래야죠. 알프레드. 배트맨 또 8년 동안 그 아예 그냥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하죠. 그렇죠. 연골이 다 다른 설정을 연골이 다른 거예요. 네. 거의 이제 제대로 뭐 싸움은커녕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리도 아작나는.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요. 네, 너무 힘드네요. 진짜 최악. 근데 그 와중에 지하 감옥은 어떠냐면 일반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진짜 우물 같은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그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진짜 더 최악인 상황인 거죠.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근데 영화니까 가능해요. 우리 배트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활 치료하고 허리 자활 치료하고 혼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게 설정이 안 됐구나. 어떤 거? 결국에는 이 베인과 미란다가 고담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 그걸 또 배트맨이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선은 그 고담 일부 뭐 사람들 몇 명 죽여 이 정도 스케일은 안 될 거 같고. 그러면 안 되죠. 고담은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그럼 핵폭탄 터지는 게 제일 좋겠네. 그렇죠. 근데 그 핵폭탄도 그냥 자기가 구한 게 아니야. 어디서 구했네? 응용과학 부서. 맞죠. 응용과학 부서에서 만든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그 핵폭탄은 아닌데 핵 기술로 활용한 어떤 원자로 같은 게 있어. 그거를 있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뜯어가지고 고담씨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담씨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이 고담씨를 죽이는 뭐 그런 설정이 그런 설정을 만들.
웨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트맨이 무기도 대주고 핵폭탄도 대주고 다 자본도 대주고 다 대준 꼴이 되는 거래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 야, 그럼 탈탈 털린. 그보다도 더 잔인한 설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진짜 배트맨 최악인데요, 상황이? 네,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인데요. 슬퍼. 그리고 베인은 그래서 그 고담시의 시민들이 못 나가게 만들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럼 경찰이 대략 한 3,000명 정도 있다고 치면 그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죠? 경찰들이요? 경찰들을 발을 묶어놓거나 그냥 땅굴에 묻어버리죠. 땅굴에 묻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땅굴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땅굴에 뭔가 폭탄이 있다는 식으로 거짓 테러 정보를 흘려. 그러고 나서 사실상 폭탄은 다른 데 있고 그냥 땅굴에 경찰을 통째로 묻어버리죠. 그거 괜찮네요. 그 아이디어 괜찮네. 그러면 경찰이 발목이 잡혀요. 네. 그리고 하필 또 핵폭탄은 시한폭탄이라 가지고 3개월만 있으면 터지고 3개월 안에 배트맨 탈출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핵폭탄은 지금 한 3대 정도의 장갑차에 실려 있어서 고담실에 계속 돌고 있고 요런 설정 괜찮겠네요. 경찰 다 발 묶여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로빈만 우연히도 안 묶인 거예요. 발이. 맞아. 로빈 혼자 이제 열혈 경찰 배트맨도 없는 고담시티를 막 지키는 그런 설정. 로빈은 우연을 믿지 않아야 돼요. 왜요? 형사니까요. 형사가 될 거니까요. 우연을 믿지 않는다. 맞네. 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왜냐면 열정적이니까. 열정적. 네, 범죄를 쉽게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설정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배트맨이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고 고담에 왔어. 그럼 어떻게 이제 고담실을 구하죠? 핵폭탄을. 배트맨이요? 네. 기폭장치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베인이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뻔하고. 그랬네. 근데 고담 시민 중에 한 명이 기폭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조커네요, 거의 조커. 네, 그러니까 이걸 게임을 시작하지 이런 건데. 근데 미란다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네, 아무도 모르죠. 미란다한테 기폭장치를 지어주고 나중에 미란다의 정체가 밝혀지게 그렇죠.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엔 어쨌든 그 베인을 막 이제 그 배트맨이 결투 끝에 이겼는데 미란다가 갑자기 배트맨한테 총을 쏘는 거죠. 배신을 하는 거죠. 이때 반전, 처음 1차 반전 일어나고 근데 배트맨이 하는데 그 배트맨을 또 구해주러 캐드먼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주고 캐드먼은 이제 마음에 빚이 있으니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배트맨이 그 핵폭탄을 찾아서 그런데 핵폭탄을 막는 설정 너무 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탄 해제 성공했습니다. 이거 너무 뻔하네. 그러지 않나요? 보통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이 죽자고 하죠. 그거 괜찮네요. 어디 그 근처에 바닷가 가가지고 실어서 바다에 묻든 하늘에서 터치든 바닷가 가서 배트맨이 맞아. 처리하는 뭐 그런. 그거 괜찮아요. 그럼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어벤져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벤져스 1에서 그 아이언맨이 그거 들고 우주로 나가서 터뜨리잖아요. 기억나요. 진짜 네. 기억나요. 그거 따라할까요? 좋아요. 빌리죠 잠시.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배트맨은 진짜 희생을 하는 거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죠. 감동적인. 근데 또 거기서 트릭을 써가지고 배트맨이 그 와중에 탈출했다 이런 설정. 그 탈출해서 캐드먼과 유럽에 가서 산다. 그럼 약간 자율주행 비행기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핵폭탄을 매달아서 보내버리고 배트맨 유유히 사라진다. 은퇴한다. 근데 그 로빈은 경찰이었잖아요. 경찰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 배트맨 후계자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고담 시민을 잘 지켜주고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배트맨 눈에 이뻐 보였던 거야. 이뻐 보였는데 이제 약간 그러면 좋겠어요. 경찰이었는데 경찰은 사실 발이 다 묶여 있고 아무 역할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찰로서는 사실 고담시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로빈이. 이걸로는 안 된다. 나는 지키고 싶어서 경찰이 됐는데 경찰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경찰을 그냥 사퇴해요. 사퇴하는데 이제 딱 그때를 계기로 배트맨이랑 연락이 돼서 후계자 너도 이제 나처럼 그 무법지에서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라. 약간 이렇게 하면서 데려오면 될 것 같아요. 그 씬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베인이 조건을 건 거죠. 이 3개월 동안
아니 3개월이란 말은 안 하고 여기 고담시에서 한 명이라도 탈출하려 그러면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래서 이제 고담시 말고 그 국가는 고담 시민이 탈출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모든 다리를. 근데 그 다리를 로빈이 그 자기 그 고아원 아이들을 버스 태워가지고 건너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핵폭탄 터지기 직전에. 로빈이 쏘지 말라고 나는 건너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경찰이 그 군대가 다가오면은 다리를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거기서 근데 로빈은 그래도 믿고 가는데 설마 터뜨리겠어 하는데 진짜 다리를 터뜨려 버리면은 로빈이 그 군대하고 경찰한테 실망을 하겠죠. 이게 또 개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영화가 다 완성한 거죠. 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쉽네요. 한 편을 쓰다니. 이 정도쯤이야. 저희 예산은 얼마인가요? 예산이 한 지금 2,000억인가? 5,000원 아니에요 한 시간에? 예산 한 2,000억? 이게 되게 많이 돈이 드는 것 같은데 한 2,000억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재밌네요. 스토리 설명 끝났어요. 스토리 설명을 한 거군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진짜 됐어요. 신기하네. 이대로 만들어졌어요. 또 영화가 놀란 감독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스토리는 됐고 혹시 자유롭게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거나 생각했던 거? 뭐 사실 앞에 그 정도 설정이 있으면 이런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겠다. 설정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그런가요? 그거에 맞추면 사실 스토리가 이렇게 짜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근데 진짜 배트맨이 최악의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 사실 배트맨 1, 2 볼 때도 이 응용과학 부서가 혹시라도 악당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고민을. 고민이라기보다는 강력한 파워. 이렇게 되면 참 힘들 수 있겠다. 이 정말 좋은 무기만 쓰잖아요. 걔네들은. 맞아요. 배트맨은. 진짜 첨단. 악당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라이즈에서 아니나 다를까 베인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아저씨 한 명에서 다 지키고 있잖아요. 폭스 한 명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폭스가 혹시 이게 해코지 당하면 사실 거기 털기 너무 쉬워지는 거잖아요. 폭스가 또 배신하면. 그렇죠. 폭스가 또 배신하면 맞아. 그렇습니다. 그죠. 맞아. 그래서 너무 허술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에 비해 뭔가 보안이 허술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할지라도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게 선이 타락하거나 아니 그 강력한 힘이 악당한테 넘어가는 순간 너무 그 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도 그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무기 있잖아요. 인공위성 그 무기가 있는데 그걸 악당이 또 가져와가지고 이용하고. 아이언맨이 결국 다시 도시를 공격하는 막 이런 설정 만들잖아요. 그런 설정들.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안 필수. 네. 교훈적이네요. 교훈적이네요. 그래서 결국 다크나이트랑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이제 시리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에 라이즈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즈의 의미를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라이즈. 저는 일단 라이즈는 사실 그 우물 씬이 제일 라이즈랑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날아올랐잖아요. 사실상 그 우물을 그 어린 그 탈리아 걔도 하는 거긴 하지만 우물을 거의 죽을 각오로 로프까지 다 풀고 올라가면서 햇빛을 받는 장면. 거기서 맞아요. 이제 어두운 곳에 은둔해 있던 그 모습에서 햇빛을 받는 장면, 햇빛으로 나왔다, 양지로 나온 히어로가 됐다 이런 설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이즈. 맞아. 그런데 원래 어둠의 기사였는데 다크나이트였는데 박쥐였는데 다크나이트가 동굴에서 나왔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비덴트를 살해한 용의를 받고 이제 배트맨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정의의 사도 역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8년간 지팡이를 짚으면서 정말 기력 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골이 다 닳았대요. 그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어떠한 계기를 바탕으로 다시 라이즈한 거죠. 떠오르게 된 거죠. 컴백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진짜 이 3부작 자체가 3부작 그냥 전체 다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연결이 되더라고요. 종합하는 의미에서 1편은 비긴즈는 배트맨의 시작, 기원을 밝혔다면 2부는 배트맨의 활약상 어떻게 보면 가장 찬란했던 때 조커와 이제 1대1 진검승부를 겨루는 때였고 3부는 완전 몰락하고 몰락했다가 다시 떠오르는 2부 마지막에 몰락하고 맞아. 3부 초반까지 몰락했다가 3부 후반에 라이즈 올라가죠 다시.
맞아요. 어떻게 이게 보면 그 되게 그 영웅의 탄생부터 이제 끝까지를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보통 히어로 무비는 어떠냐면 그냥 가장 찬란한 한 순간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힘이 세고 멋있을 때만 보여주는데 이거는 거의 타락한 좀 몰락한 모습도 보여주고 다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는 히어로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배트맨이 그런 모습으로 딱 등장했을 때 되게 충격이었다. 하나의 기승전결이 완결된 것 같아요. 세 편으로. 네. 맞아요. 어떤 그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화 3부작을 선정했는데 다크나이트가 또 그중에 뽑혔어요. 몇 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잘 만들어진. 그래요? 저는 사실 다크나이트를 딱 끝냈을 때 다크나이트 마지막에 그냥 이제 그는 다크나이트가 되었다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히어로가 되었다 이러면서 끝나서 저는 3부가 당연히 약간 그래서 음지에서 히어로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러게 그것도 근데 거기서 약간 고꾸라져서 완전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심지어 8년 동안이나. 8년 동안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그리고 하비덴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배트맨 이제 다 욕해. 그쵸, 하비덴트의 죄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8년 동안 무너져 내려 있었다는 설정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범죄자들이 다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활약할 그 여지가 없는. 그 장면도 나오죠. 만약 범죄자들이 안 갇혀 있었으면 배트맨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더 이상 뭐 등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죠. 오히려 고담 시는 평화가 와서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맞아. 브루스 웨인은 그렇지 못한 좀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죠. 되게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고담 시에 범죄가 많고 살기 힘들어야만 브루스 웨인은 힘이 나. 그쵸. 할 일이 생겨. 맞아. 근데 없을 때는 존재감을 잃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알프레도도 브루스 웨인이 떠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배트맨을 그만하고 은퇴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왜냐하면은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주인을 접대하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약간 알프레드가 사실 집사기도 하지만 약간 아버지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그래 다 키웠지 뭐. 근데 약간 자기가 계속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어디 유럽의 식당에서 너가 여자랑 한가롭게 식사하면서 가정을 꾸린 그런 모습을 계속 본다. 나는 너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약간 아버지의 바람 같은 그냥 너가 예쁜 가정 꾸려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겠어. 그런 꿈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알프레드의 꿈을 실현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트맨의 그런 거를 로빈에게 다 전수시키고 자기는 이제 캐드번이랑 밥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알프레드가 그걸 딱 보고 둘이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영화 끝나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배트맨에게도 이런 그의 배트맨적인 면모가 아니라 브루스 웨인 자체를 아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면 그게 바로 알프레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알프레드가 있었기 때문에 배트맨도 있을 수 있었다. 아버지 같은. 전 그게 되게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 배트맨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배트맨이 될 수 있는 건 악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배트맨이 사라져야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그렇죠. 역설. 그런 실제로도 현실에도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이 부서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 사라지는 게 이 세계에 더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이제 지금 중대본도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중대본이 없는 세상이라면 코로나도 없고 뭐 질병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 중대본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세상이면 너무 진짜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병은 계속 있고 참 안타까운 범죄자들도 계속 있고 배트맨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로빈의 등장이 사실 되게 가슴 아픈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배트맨이 소탕하고 다 평화로워졌다 이래야 되는데 그 악은 계속 있을 거니까 또 배트맨 후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보여준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힘들게 희생하면서 도시를 지켜야 한다. 그러네. 이런 거를 로빈으로 또 보여줬죠. 로빈은 솔직히 좀 약간 불안한 게 배트맨처럼 무술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갔다 오죠, 뭐 로빈도. 그렇죠, 한번 보내죠. 한번 갔다 오면 금방 7년 갔다 오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참 힘드네요. 근데 조셉 고든 레빈도 은근 크리스토퍼 놀란 마음에 많이 들었나 봐요. 인셉션이랑 여기까지 또 나왔으니까. 이미지가 워낙 선하고 되게 호감형이에요. 맞아요. 선한 이미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로 나쁜 역할하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호감형이. 그리고 그 알프레드 배우님도 계속 나오시고 계속 나와요. 크리스천 베일도 앞에 그거부터 프레스티지부터 쭉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배우와 감독 간의 유대 관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베인 역할 맡았던 그 톰 하디 그분도 좀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톰 하디가 인셉션에서 그 역할이었었어요. 그 좀 남들 속이고 좀 까불까불한 역할이었는데. 그리고 마리옹 앙뚜아네트 이름 뭐지 성? 아무튼 그분도 미란다 테이트 그분도 인셉션에서 이제 코브 코브 와이프로 나왔었고. 맞아요. 이게 조금 겹치는 부분이네요. 놀란 감독님의 특징이 그 배우를 한번 믿으면 계속 여러 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정인가? 아무래도 그 유대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유명한 감독들은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도 송강호를 자기 뮤즈, 그러니까 자기 자기 아바타로 쓰시잖아요. 뮤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 뮤즈라기엔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아저씨 뮤즈. 아저씨 뮤즈. 그런 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유명한 감독들은. 맞아.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 3부작 배트맨 3부작 우리가 했는데 이제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이 전체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 평가랄까 감상이랄까 다 보고 나서 어떠셨는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새롭게 보면서 이게 볼 때마다 느낌이 요번에 보면서 새로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액션씬 정도 보이고 배우도 연기 잘한다. 뭐 좀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그런 좀 인상 깊은 그 선택 상황들 그런 거 정도만 짚고 넘어갔었는데 요번에 보면서 철학적인 부분들 특히 메시지적인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이제 뭐 1편의 두려움 2편에는 조커의 그런 되게 되게 악의 화신 같은 측면 3편에는 좀 라이즈하는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생각이 됐어요. 좋았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 저는 마블 팬이라면 팬인데 진짜요?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 그냥 보통 현대인들은 마블 팬 아닌가요? 네, 그죠. 다 좋아하죠. 현대인이라면 보통 마블을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그 정도였는데 보니까 확실히 다른 걸 알겠더라고요. 깊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깊이감이. 그 안에 담은 생각들이 너무 깊고 곱씹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조커. 그러니까 빌런에게 되게 깊은 철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런은 보통 타노스처럼 타노스도 철학이 있긴 하죠.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세상을 일단 정복하고 보는 약간 그런 야욕 같은 것들이 다 베이스로 있어서 되게 단순하죠.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욕심은 없거든. 세계 정복.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담으로는 하지만 세계 정복. 그래서 그냥 악당은 악당이네.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단절이 되는데. 단순하죠, 되게. 근데 뭐 조커 같은 경우에는 이입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돼. 약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서사도 얘기 안 해줬는데 되게 그 사람의 철학이 이해가 가고 그럼으로써 빌런인데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이죠. 저 빌런 중에 조커만한 빌런이 없는 것 같아요. 역대 최대 빌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력도 강한 거는 뭐 별로 안 강할 수 있는데 그 매력도에 있어서는 대단하죠. 맞아요. 다른 마블의 빌런이 이제 수도 없이 나오긴 하는데 기억도 기억이 안 나요. 문제는 기억이 안 나. 그 아이언맨 3편의 빌런 누구였지? 몰라요, 이렇게 되지. 타노스 말고는 사실 기억나는 빌런이 잘 없거든요. 이게 진짜 빌런을 설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빌런은 그냥 좀 도구처럼 그냥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목적, 단순한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데 진짜 조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너무 잘하고. 근데 이 배트맨 3부작에서도 다른 빌런들보다도 조커가 유독 좀 튀었던. 맞아. 조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크나이트가 빛난 것 같아요. 맞아요. 세 편이 전부 다 절정이었죠. 맞아.
그리고 약간 지금 계속 마블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마블은 정말 히어로물인 게 히어로 그리고 히로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쭉 끌고 가거든요. 그 사람이 빌런과 대치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빌런을 이겼고 성공했어. 우리가 또 지구를 지켜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항상 똑같아. 약간 여기는 뭐 물론 크게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하비덴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어로도 아니고 히로인도 아니고 빌런도 아닌데 그냥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점에서 되게 멋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하비덴트도 진짜. 그렇고 아까 배에 탔던 그 범죄자 흑인 아저씨나 아니면 고든 청장 이런 그 시민 영웅들의 모습을 계속 담으면서 진짜 그런 게 되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맞네요. 사실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구해주고 아이언맨이 구해주고 그냥 계속 히어로들 자기들끼리 파이 나눠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히어로랑 빌런 자체도 매력적인데 그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다뤄내는 거. 맞아. 근데 마블 영화로 우리가 이제 리뷰를 만약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이 정도 깊이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이야기 구조가 단순한 것도 많고. 철학적으로는 아마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마블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물론 잘 만든 것도 있지만 그쵸. DC의 특징이 그거래요. 좀 어둡고 다크한 거, 좀 다크한 히어로들이 많잖아요. 뭔가 다 사연이 있고. 근데 그런 면들을 잘 살려서 만들었던 건 항상 흥행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조커도 조커만의 그 조커 영화도 그 조커만의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잘 살려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마블은 좀 오락적인 요소, 네, 그런 게 강한 것 같고. 마블은 확실히 아까 DC는 확실히 솔로 무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합치면 안 돼. 그 결국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할리퀸 말고는 전부 약간 병풍처럼 되거든요. 마지막에 별 특징도 특징이 없고 그냥 캐릭터 소개가 다 끝났어요. 그냥 판타스틱 4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망했지. 그래서 결국 할리퀸 혼자 살아남으니까 할리퀸 솔로 무비만 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깊게 가져가는 식으로 가고 마블은 이제 마블 잘하는 방식으로 합했다가 흩어졌다가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DC는 확실히 다크나이트나 조커 같은 걸 잘 만든다. 그래서 마블은 좀 뭐랄까 청소년용, 좀 아이들용이라면 DC는 좀 애들보다는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확실히 영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DC를 봤을 때랑 지금 DC를 봤을 때 느낀 게 너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땐 DC보다 잤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서 잤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처럼 와닿으니까 확실히 성인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놀란 감독님이 이 배트맨을 잘 맡으신 것 같아요. 놀란이 아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배트맨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 팀버튼은 진짜 팀버튼만의 배트맨을 만들었던 것 같고 자기 색깔을 그냥 녹여냈잖아요. 그렇죠. 놀란은 놀란 감독님만의 색깔을 녹여서 완벽하게 자기화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팀버튼은 뭔가 그 만화를 정말 구현한 듯한 만화 그런 느낌이었으면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놀란 같은 경우는 뭔가 한편에 되게 드라마를 완벽히 재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장기를 잘한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더 짧게 해도 돼요. 어차피 이제 요거는 더 배트맨에 관련돼서 아니면 영화에 관련돼서 라이즈 영화 관련돼서는 더 라이즈 다음은 이제 영영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뭐 이제 로빈이 활약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로빈을 그러니까 조셉 고든 레빗도 몸값이 비쌌을 텐데 그쵸. 태코아 놓고 맞아요. 마치 다음 게 나올 것처럼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라이즈는 넥스트 무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라이즈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주인공과 그 이제 그 조연들이라고 하죠. 조연들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담으려고 했을까? 아니면 너무 급하게 끝마치려고 했을까? 아무튼 좀 그런 뭐 고든 레빗이라든지 이런 특색들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영화기도 한데 이게 그래서 좀 근데 러닝 타임은 또 제일 길어요. 맞아요.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니까. 영화 자체는 잘 만들었지만 다크나이트 정도의
그 임팩트는 아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크나이트가 너무 강렬하게 느꼈고 너무 컸어요. 예, 그에 비하면 베인은 너무 약했죠. 그래요. 저는 근데 베인은 약했는데 그 우물 씬이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게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완성을 딱 시켜준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 연기를 볼 수 없었다. 그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라이즈는. 맞아요. 그리고 그 베인과 탈리아가 그렇게까지 사랑할 그건지도 와닿진 않았어요. 너무 맞아. 그냥 뭐 의리 정도는 있겠지. 서로 도와줬으니까. 근데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마지막 이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고 막. 그래서 저는 배트맨 넥스트 무비는 차라리 조셉 고든 레빈이 이어받아가지고 이름은 로빈이지만 배트맨 옷 이어받아서 활동해 나간다 이런 거였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예, 맞아요. 너무 생뚱맞은 다른 배우분이 또 세계관에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애초에 잘하나 못하나. 놀란 감독님이 그 3부작까지만 계약을 하셔가지고 원래 근데 1부만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1부만 하려고 했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3부작 원래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딱 3부작을 애초에 딱 큰 그림 그려놓고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근데 관객들한테는 진짜 다행인 거예요. 좋고 못 볼 뻔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놀란 감독님을 기용한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기용한 이유도 이 사람이 신인 감독이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기용을 했대요. 근데 1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다음 편도 만들어봐라. 근데 논란도 사실 다크나이트로 떴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엄청나죠. 그 전에 뭐 메멘토나 이런 게 좀 반응이 있긴 했지만 초대박은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로 논란도 잘 되고 배트맨도 잘 돼서 되게 시너지 효과를 본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배우가 크리스찬 베일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감독이 크리스찬 베일을 섭외할 생각이 없고 진짜? 호아킨 피닉스 형 리버 피닉스가 있어요. 그분을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버 피닉스, 크리스찬 베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약간 비슷한 동년배로 해서 연기도 되고 미모도 되는 약간 배우 3인방으로 되게 날렸는데 그 셋 중에 크리스찬 베일이 제일 약간 딸렸나 봐요. 그래서 약간 안에 없었는데 리버 피닉스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자살을 하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순위로 해서 크리스찬 베일 씨가 섭외가 됐다는 그런 비하인드도 봤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는 게 우연히 다 이어져서 진짜 히스레저 기용한 것도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조커를 그렇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자기만의 그 조커 해석을 근데 통해서.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배역에 몰입을 했던 거죠. 다크나이트가 그래서 유작이 됐잖아요. 히스레저 씨의 유작이 됐는데 연기 진짜 잘하는데 조커를 연기한 배우들은 다 그런 현상을 겪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이입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연기라서 심지어 자레드 레토마저도 엄청 정신적으로 잠깐 힘들었다 그랬어요. 잠깐 했는데도 아니 진짜 정신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진짜 조커 최근에 했던 호아킨 피닉스도 근데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런 시상식 발언하러 가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커잖아 이렇게 느낌이 그죠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메소드 연기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위험하죠. 관객들은 좋지만 너무 행복했고 요 정도 하고 이제 끝낼까요?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요번에 되게 좋았고요. 배트맨 3부작을 진짜 다 다뤄보고 이제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테넷하고 덩케르크랑 인터스텔라 가장 최신작 세 개 다뤄볼 예정이에요. 워낙 유명한 근데 덩케르크가 상대적으로 그 좀 많이 안 다뤄졌었죠. 유명하지가 그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그렇죠. 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덩케르크도 되게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또 전쟁에 관련해서. 근데 이 놀란 감독님은 자기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다 다루는 것 같아요. 전쟁, 우주, 뭐 요번에 또 볼 테넷까지. 논란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해먹어. 만들어만 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볼게요. 돈 내고. 돈은 저희가 낼 테니 만들어만 주세요. 이제 끝낼까요? 네. 이제 멘트 해주시고 끝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뭐였죠? 멘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